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MM2H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MM2H 프로그램은 제가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기로 마음먹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금액을 예금으로 예치해두고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은퇴비자고요. 예금이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작년 1년 동안 4.1%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4.1%를 모두 받았고요. 말레이시아에 체류하지도 않았지만 12,300링깃, 한화로 34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MM2H의 장단점, 그리고 신청 조건, 셀프 신청하는 꿀팁까지 시작합니다. 네, 먼저 MM2H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말레이시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MM2H는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고요. MM2H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원한다면 10년 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거의 영주권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금액을 말레이시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말레이시아 밖에서의 소득으로 말레이시아에 체류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은퇴 이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M2H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여권지수 1위 국가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사우스코리아가 공동 1위고요. 세계 189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네요. 당연히 말레이시아도 관광 목적으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변국으로 비자런을 하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육지교통으로 주변국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외국을 나갈 수가 없죠. 사실상 섬나라예요. 두 번째는 취직을 하고 워크퍼밋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말레이시아에 한국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글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청년 해외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잘 이용하면 취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직을 하면 워크퍼밋을 받아서 체류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아이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엄마는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자인데요. 말레이시아 행정 서비스가 좀 별로라서 갱신할 때마다 조금 고생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니 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이주하는 저의 경우에는 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방법이 MM2H 비자인데요.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까지 동반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 10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고 의무 체류 기간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시민권, 귀화 같은 개념이 없는데요. 사실상 MM2H가 영주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MM2H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MM2H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셀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셀프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비자까지 다 받았고요. 물론 혼자서 준비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MM2H를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등록을 영맨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 집 등기를 할 때 법무사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수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말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카페에서 여러 다른 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우리말이 카페가 없었다면 비자를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MM2H를 셀프로 신청하시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말이 카페부터 가입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꿀팁입니다. 네, 일단 신청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문서가 있고요.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네,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증명인데요. 만 40세 미만은 50만 링깃 이상의 최근 3개월 동안 잔고증명이 있어야 하고요. 만 링깃 이상의 월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50만 링깃이라고 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유동자산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수원에 22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요. 결혼 전이었고 저는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월세 주던 게 너무 힘들어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매도한 금액이 통장에 있었고 그래서 재정증명하는 게 좀 쉬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재정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MM2H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들을 준비해서 DHL 같은 것으로 발송을 하면 신청이 되고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조건부 승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에 방문해서 건강검진 받고 은행에 계좌 만들고 예치금 예치하고 관광청에 가서 MM2H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만 50세 미만은 30만 링깃을 예치해야 하고요. 하나로 대충 한 8,000에서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네, 지금까지 MM2H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MM2H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MM2H를 준비하던 당시, 그러니까 2017년 정도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듯이 환율이 250원대였어요. 역사상 최저점까지 내려온 거죠.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환율은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30만 링깃의 예치금은 한 7,7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말레이시아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생각대로 요즘에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학비도 송금해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예금 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이었어요. 1년 만기 예금이 보통 4% 이상을 주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2평짜리 아파트를 5년 정도 제가 월세를 줬었는데요. 이런저런 비용들, 수리비, 복비, 세금, 취득세, 등록세, 각종 그 비용들을 제외하고 연평균 수익률이 4% 정도였어요. 월세를 주는 게 그냥 앉아서 돈 받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신경 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월세를 제때제때 못 받아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처럼 착하고 마음 약한 사람은 집주인은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예금으로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4%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개꿀이죠. 그리고 환율도 아주 좋은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 2월에 예금을 넣어서 올해 2월에 4.1% 정확하게 12,300링깃을 받았고요. 올해는 4%로 리뉴얼 했습니다. 참고로 요즘 말레이시아 예금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5월에 리뉴얼 하신 분이 3.8%에 하셨다고 하네요. 어차피 이율이야 계속 변하는 거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죠. 결론적으로 MM2H를 받으면 좋은 점은 높은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덤으로 10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재정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를 받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기다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해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학교 중에 학생 비자를 잘 발급해주지 않으려는 학교들이 있대요. MMTH가 있으면 그런 학교들까지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 되겠고요.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시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비자인 것 같고요. 다른 장점들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